이정재라는 저 배우가 네. 저렇게 다작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많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가장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인사청문회를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구리당당 원내대표 곽수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꿀잼 혁명당의 박유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 나 아하. 끝났어. 미안합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지, 인싸인지 아닌지 파헤쳐봐야 될 텐데. 근데 오늘은 좀 힘들어요. 왜 제가 힘듭니까? 이렇게 쓱 훑어봤더니 네, 이정재 씨를 또 오늘, 이정재 씨. 네, 파헤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인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오징어 게임으로다가 이제 너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걸로 우리도 쓱 묻혀가자 이건데 오징어 게임인데 한치가 나와 계세요. 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커다란 한치가 있는데 오늘 좀 힘들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기 가서 마요네즈에 간장 좀 갖다 주세요. 잘 적고 계시죠? 자, 오늘 저희가 그러면 파헤쳐볼 이정재 씨의 대변인으로 박정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박정호 대변인. 네, 어서 오세요. 간단하게 어떻게 대변하게 됐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워낙 또 팬이기도 하지만 저하고는 사적인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허, 사적인 인연이요? 네. 얼굴로 봤을 땐 전혀 이게 가능성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랑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데요. 헤어스타일은 조금 비슷한 것 같긴 오늘 하네요. 최대한 신경 쓰고 왔습니다. 그래요? 자,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복장을 쫙 보아하니까 오늘 신경을 좀 썼다고 하니까 네, 하이도 좀 볼게요.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그러진 마시고요. 원래는 또 국회에 왔으면 그러지는 일어나서 마시고요. 인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거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저게 골덴인가요? 털이군요. 털이에요. 골덴이 아니라 털이었어요. 이거 사고입니다. 아니 대체 상의만 준비하려면 어떻게 된 거야? 날씨가 좀 쌀쌀해서 골덴 입으신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요. 털이네요. 어쨌든 오늘 대변인으로 모신 박복숭이님, 박정호 네. 대변인께서 2년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인연인지 간단하게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이정재 씨의 어머니께서 저희 고등학교 앞에서 이조라는 갈비집을 하셨습니다. 이조갈비 맛있죠? 맛있어요. 네, 양념 잘 배 있죠? 제가 그때 이제 그 방과 후에 네. 갈비탕이라도 어쩌다 먹을 기회가 있으면 거길 갔는데 그때 우연히 한두 차례 뵀어요. 연락을 하고 뵌 거예요? 어떻게 된 아니에요. 거예요? 약속 잡고 간 거예요? 아닙니다. 그냥 밥 먹는데 이정재 씨가 어머니 이제 식당에 잠깐 들리신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연입니다. 뭐야? 장난이에요 지금? 조롱해요 지금? 지금 국회가 장난입니까? 이것도 인연입니다. 이것도 인연이에요. 그래 일단 몇 번 세 번. 이런 인연이 어디 있습니까? 잠깐 이런 인연. 이런 인연. 3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따 여기야? 네. 자, 그러면 그때 한번 뵙고 3번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아직 기대 안 놓습니다. 네.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3번을 보게 될 경우는 인연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정재 씨가 네.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파스타집인 일마레라는 가게를 운영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먹으러 갔죠? 먹으러 다닌 거 가지고 그걸 그랬으면 인연이라고. 제가 인연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네, 그것까지 따지면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빼겠습니다. 그건 빼겠습니다. 그 을지로에 네. 조각 케이크 그 냉장고 있죠? 이렇게 앞에 통유리로 돼 쇼트. 있으면서 네.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조각 케이크 냉장고만 파는 가게가 있는데 그럼 제가 거기 우연히 들렸는데 그 조각 케이크 냉장고를 사시러 그 가게에 직접 오셨어요. 이정재 씨가.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사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은. 이거는 이정재 사칭하고 다니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냉장고 파는 그 사장님은 거의 절친이라고 하고 다니시겠네요. 우리 가게. 가족이에요. 네. 그 정도면은. 그리고 우리 대변인. 굳이 우리 사적인 얘기 들으려고 기중하시고요. 알겠어요. 섭외하는 게 물어볼 때는 아니에요. 갑자기 뭐야? 네? 진지하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네, 따끔하게. 근데 진짜 국회의원 같네. 물어봐 놓고 영양가 없을 것 같으면 딱 진짜 국회의원이 꿀잼 혁명당에서 나온 박유예요, 박유. 네, 박아버리니까 조심하시고요. 다 막아버리니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네. 이걸 굳이 우리가 들어봐야 돼. 일단 들어봐요 일단. 네. JTBC 로비에서 또 마주쳤습니다. 지나가면서요? 네. 저는 오늘 사실 고발할 거예요. 네, 이정재 씨가 이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를 기억할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자, 일단 우리 대변인이 지금 뭐 실례가 안 된다면은 지금 현재 나이가 몇 년생이시죠? 그런 개인적인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아, 그럼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정재 씨보다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아유. 그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동생이죠. 그 얼굴로 어떻게 동생이라고 지금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당연히 한참 동생. 아, 그래요? 네. 야, 진짜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좀 질문을 처음 좀 드리겠는데 사실 이정재 씨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 딱 찍고 나서부터 이게 막 이제 가도기를 달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뭐 초반에 연기도 너무 못해가지고 그 드라마에서 말을 안 시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이정재 연기 그렇게 못했어요? 아, 초반에는 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혹평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원래 연기자를 차근차근 준비해 왔던 뭐 연극영화과 출신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우리 동문이에요. 자, 선배님이랍니다, 그거는 제가. 한참 나중에 들어간 겁니다. 배우 활동을 하다가 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들어간 거고요.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이제 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시절에 미술 또는 건축 관련한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원비가 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알바로 학원비를 좀 벌려고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좀 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어디 쪽이었습니까? 압구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압구정. 와. 자, 저희가 또 이게 신빙성이 안 가는 주장을 지금 펼치고 계신데 네. 이정재 씨의 출생 지역을 보면 강남이에요. 그리고 그 유명하다는 정말 그 학구열이 넘친다라는 현대고 나왔고요. 그러네. 그런 사람이 무슨 알바비가 없어가지고 가서 알바하고 사실상 지금 대변인이 하는 얘기 저는 이거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자, 네. 원래 집안은 굉장히 유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조부나 이쪽 집안은 한쪽은 의사 집안이고요. 한쪽도 사업해서 돈을 되게 잘 벌었던 집안인데 조부님께서 국회의원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정말 많은 돈을 갖다가 쏟아 부으신 거예요. 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들 없는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것처럼 오해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요즘 시대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바뀌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네. 예전에는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거기다 쏟아 붓는 바람에 그리고 국회의원도 실제 되지도 못했고요. 아, 낙선. 낙선이 아. 아니라 공천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정재라는 저 배우가 네. 저렇게 다작을 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살고 나이가 들어서도 또 학교를 다니고 또 배우로서의 생활만 해도 되는데 감독도 해보고 그리고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직접 차려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많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게 된 가장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빈곤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입을 거, 먹을 거, 잘 곳, 이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를 절대적인 빈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는 거 걱정 없고, 그다음에 자는 거 걱정 없고, 입는 거 걱정은 없어요. 네. 그런데도 빈곤감을 느끼는 건 내 주변 사람들과 나의 비교 속에서 아.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아, 비교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그 상대적 뭐고 그런 얘기를 어렵게 얘기합니까? 뭔가 좀 아는 치를 내려고. 박 의원은 뭡니까? 절대적입니까? 상대적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평가. 절대적 빈곤이다. 아, 절대적 빈곤이에요 지금. 우리 박 대변인은 뭐예요? 저는 아니 딱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까 지금. 뭔가요? 빈곤이란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지금 세상 거 모든 거 다 드리고 사시는 분 같은데.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점심에 빈곤 같은데요. 점심 못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많이 배고파 보이는데요. 네, 시간별로 빈곤이 찾아오죠. 점심에 빈곤이에요. 예. 네. 자, 마저 또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이종재는 청담중학교에 현대고등학교를 나온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호화 학군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냐. 그런데 무슨 이 사람이 어린 시절 불우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집에서 사업을 하다가 아니면 집에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그게 좀 어려워지게 되면 그게 그 여타 뭐 예를 들어서 강북이라든가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다. 아, 비교. 아, 네. 상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네. 자, 오늘의 단어입니다. 상대적 빈곤. 사실 우리 다 적은 다음에 얘기하세요. 진짜 국회의원 같아. 이런 게 국회의원들이 하거든요. 루즈 자, 너무 얘기할 빨간데요. 때까지 얘기하지 마세요. 자, 시작하세요. 네. 자, 그런데 초기에 젊었을 때 되게 잘 풀릴 수 있는 로얄 로드 같은 길이 열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커피숍에서
워낙 또 실제 저도 봤지만 너무 잘생겼거든요. 잘생겼죠. 근데 진짜 얼마나 잘생겼어요? 머리 크기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저도- 대변인의 어떤 반의 반쪽? 어느 정도? 아니 아니 저 뒤에 있는 카메라랑 이제 우리, 보면 이렇게 완벽한 딱 비교가 되는군요. 네. 그 정도로 머리가 작고. 진짜 작죠. 키는 얼마나? 그 키는 느낌적으로. 저도 좀 키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올려다봤죠? 예. 콧구멍이 보였죠? no. 키는 건 차이 없었어요. 저도 신선하네. 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키가 한 D 마이너 정도 되죠? 그거를 음영대로 하면 표현해 주시면 아닙니다. 디마이너. 자, 하여튼 그리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봤을 때 이정재보다 지금 중년이 된 이정재가 훨씬 멋있어요. 우리 대변인이 볼 때 남자의 어떤 전성기, 인생은 몇 살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이정재 같은 사람은 네. 지금 전성기가 온 것 같고요. 온 것 같다. 네. 언제 와요, 대변인은? 저도 언젠가 오겠죠. 아 왔다 갔어요. 지나갔죠? 왔다 갔어요. 네, 지나갔죠? 지나갔죠. 지난번에 그 영상 봤잖아요. 세종대왕 그 영상. 아, 그때가 그때 인생의 전성기였어요. 피크. 아, 그때 전성기였어요. 참 그 너무 씁쓸하네요. 짧다. 이제 가끔 그래도 그 전성기 때가 재현은 됩니다. 언제요? 가끔 이제 공중파 방송 항상 하시니까 그때 이제 메이크업이랑 거기서 헤어가 다 지원이 되거든요. 아. 그때 보면 훨씬 또 우리는 언제 지원이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스프레이 살 돈도 없으니까 집에 사고 오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태에서 알바를 하고 있다가 네. 네. 알바를 하고 있다가 누구의 눈에 띄었냐면 하용수라는 하용수. 네, 과거 영화 배우였다가 요즘에는 디자이너로 더 잘 알려진 분인데요. 아, 네. 이분도 저랑 똑같은 어떤 아우라를 느낀 것 같아요. 보자마자 뭐 이정재. 이정재를 보고 영화 배우 하거나 연예인 할 생각 있으면 연락해라 하고 명함을 주고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정재 씨가 디자이너나 건축 관련한 어떤 인생을 준비하다가 그거를 뒤로 하고 완전히 연예계 쪽으로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이 하용수 디자이너를 만나고 나서입니다. 우리 하용수라는 분이 어떤 이정재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물이었다. 네. 근데 하용수 씨가 이제 이정재 씨를 어디에 주로 모셨냐면 역시 모델. 워낙 이 몸이 아, 그 손짓 좀, 아이. 근데요. 아, 이게 뭡니까, 이게 뭐. 그때 제가 봤을 때도 두 번을 수트를 입고 있으셨는데 네.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수트발은 모델 일을 하다가 네. 방송에 데뷔도 시키고 했는데 초창기에 이제 이정재가 이제 정말 일약 스타가 된 게 모래시계의 제2 역할을 맡으면서 한 야,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 역할 대사가 거의 없지 않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연극영화과로 뭐 준비를 하면서 연기를 준비했다든가 이런 게 없고 정말 모델 한 시간도 너무 짧은데 방송까지 딱 데뷔를 하게 되면서 연기가 너무 일천하다 보니까 있었던 대사도 많이 줄이는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사회적인 문화와 좀 맞는 남성상이었습니다. 요즘은 남성이 귀엽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자연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네네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남자는 좀 과묵한 것도 과묵하고. 있고 또 뒤에서 여자를 말없이 지켜주는 모습 뭐 이런 순애보적인 것까지를 좀 많이 이제 높이 평가하는 우리 시점이 대변인은 돼서 그 시대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죠? 계속 무슨 거기 살고 소리예요? 계시죠? 저는 그때도 많이 털어서 항상 문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전 그때도 많이 털었던 아, 사람 학자입니다. 상록수 같은 사람이 아니, 한결 저는 같았죠.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화 좀 주세요, 변화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연기 수준을 용인할 수 있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자 그런데 이게 또 운이 좋은 거예요. 인생이 참 운도 참 중요한 게 하용수라는 그분이 만약에 방송 쪽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정재라는 대배우를 계속 드라마에 소모적으로 노출을 시켰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아직 준비도 안 된 저 배우가 자꾸 약점이 노출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이제 사건 사고 나겠죠. 아웃이죠. 네. 드러나고 소비자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아유, 쟤 뭐 연기가 맨날 저래. 얼굴만 믿고 저렇게 네. 연기하는 애는 이제 보내야 돼. 이렇게 우리 나왔겠죠. 한두 번 어떤 좋은 배역 따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다가 연기력 뒷받침 안 되거나 자신의 내공이 뒷받침 안 돼서 완전히 사그라든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이 하용수라는 사람은 예전에 신성일과 같이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영화계의 예전의 대원로까지는 아니지만 중견 배우 이상이 됐던 사람이에요. 와. 그러니 자기 소속사의 배우를 네. 그 뒤에 더욱더 많이 런칭시킬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루트는 방송계가 아니라 영화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를 찍는 것은 방송을 찍는 것과 완전히 메커니즘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드라마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인물에 대해서 풍덩 빠져서 감정이입이 돼서 뭔가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을 생각하면서 찍을 수 있는 시간 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를 찍는다는 건 나름대로 거기서 연기를 발휘하려면 일정 정도 이상의 연기 내공이 붙어야지만 내가 지금 어떤 맥락 속에 있구나 하면서 뜩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건데 근데 그때 이정재가 드라마가 아니라 영화로 많은 기회를 얻다 보니 소모적인 노출을 줄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영화는 어떻게 된다? 대본이 완대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개월 동안 그거 하나를 어떻게 보면 한 2시간짜리 찍다 보니까 그렇죠. 수목 드라마 2편짜리를 몇 개월 동안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시간적 여유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정재라는 배우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었던 것이 아주 우연하게 매니지먼트 사장이 영화 쪽에 좀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그 숙려 기간과 본인의 노력으로 또 뭐 동국대학교 아주 명문대학교에 연극영화과에 또 진학도 해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의 반열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계속 이 하용수라는 분의 어떤 칭찬만 주구장창 아닙니다. 이 사람이 친척 또 관계예요? 뭐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또 이정재 씨의 인생에 큰 굴곡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큰 골격을 지금 남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뭘 또 있습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분이 이정재 씨의 인생에 서광을 비췄던 게 맞죠. 그렇죠. 네. 은인이죠. 기인이 기인. 귀인이죠. 자, 그래서 이정재 씨가 정말 찍어선 안 될 도장을 찍었던 것 같아요.